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태풍급 호우, 강풍특보가 내리면서 이 시각 제주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정겨운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세계적인 명소지만 최근에는 환경의 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논란도 떠오르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각종 난개발 등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주,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또 제주도 주제를 생각하셨는데 마침 또 제주도에 기상특보가 막 내리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제주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자주 가시기도 하시고 애정이야. 제가 뭐 쓰신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주도 갈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특보가 내리면은 참,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항공편 운항이나 백길도 좀 끊겼다고 하던데 곤란했던 적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제주 날씨가 워낙 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창하다 또 확 돌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항공편이 결항되는 거는 뭐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뭐 놀라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천 같은데 그 조사하다가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그냥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냥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물이 수위가 부르는 걸 보고서 저도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질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그 건천이 돼 있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네, 워낙 또 그 건천에 그 유입되는 그 물들이 한라산 전체에서 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작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하천 같은데 절대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니까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제주의 계곡 같은데 굉장히 깊잖아요. 육지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깊죠. 그 깊은데 물이 갑자기 차오르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혹시 아마 밤 시간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야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그럴 위험은 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그 지역 주변 내일 관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비 내리고 바람 불 때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제주도 가면은 정말 막 해방된 느낌 들잖아요. 정말로 좋은데 며칠 전 또 뉴스를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마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 불이 났다라는 그 기사가 뜨기 전에 제가 그 차기도 근방 한 10km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셨어요? 네. 근데 그 아침에 거의 한 9시 정도였는데 뭐 그 무렵에 연기가 피어올라서 아니 이 시간에 뭐 불날 데가 없는데 근데 뉴스를 봤더니 차기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차기도가 하루에 한 6배 정도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첫 배가 거의 10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람이 들어갈 일도 없거든요. 유람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도 그 인근에서 이제 그 어업을 하던 분이 그걸 보시고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그 뭐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소실이 돼갖고 지금 뭐 학자분들이나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끄는데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받고서 이제 그 한경면 일대 소방서랑 뭐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배를 타고 또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헬기가 오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조금 많이 불길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날 또 바람도 꽤 불었습니다. 그 화재 원인은 혹시 밝혀졌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사실 약간 조금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고요. 일단 그 시간에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화재가 사람에 의한 게 아닌 걸 수도 있고 뭐 자연 발화의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아직까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바다 바로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닷바람도 불고 굉장히 습하니까 이렇게 누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차기도가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긴 한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그 낚싯배로 되게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그쪽이. 거기 낚싯배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들어가신 분들이 또 그런 뭐 부주의가 있지 혹시나 않나. 몰라서. 근데 그게 섬이 좀 불이 붙은 지역이 이제 특이한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낙엽처럼 뭔가 이끼같이 그래야 되나요? 막 굉장히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불이 안으로 이렇게 붙으면은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도 불이 안 꺼지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차기도가 그 원래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죽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죽도. 예, 옛날에 거기 무인도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거주할 때 대나무를 많이 심어놔갖고 예, 그 대나무 많은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도화선이 돼서 더 많이 좀 타지 않았나. 아, 그러면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발길이나 이런 게 닿지 않으니까 그렇죠. 낙엽 같은 것도 많이 쌓여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불씨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겉에다 물을 뿌려도 잘 안 꺼졌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차기도는 그 70년대 이후로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고요. 예. 그런 이유는 뭐 일단은 뭐 거기 환경 보존 문제가 되게 큰 문제였는데 일단 그 차기도 위에 있는 어떤 뭐 희귀종의 식물뿐만 아니라 그 차기도 인근 연안이 해양 생물들의 거의 뭐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민간의 출입을 금지해 놨다가 사실 이렇게 낚시터로 유명해지면서 뭐 근근히 그냥 그 차기도 섬 위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네. 그 해변가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그 4월 달에 네. 지난 4월 달에 정말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차기도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기 시작돼서 그리고 공개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화제가 나서 더 많은 안타까움들을 지어내고 있죠. 아,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 다시 비공개로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그 문제도 지금 확실히 결정난 건 없고요. 네. 근데 차기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네. 어떤 섬 자체가 가지는 네.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사적인. 그렇죠. 사실 그 차기도도 차기도지만 그 차기도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수월봉요? 네,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해변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성 화산체의 이 단면 구조를 너무나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런 그 지층 구조를 볼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이 수월봉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수월봉밖에 없어요. 화산 지형은 굉장히 많고 네. 그 수월봉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화산재나 네. 화산탄이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그렇죠. 쌓여지는 네. 그런 지층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그 다른 나라의 이렇게 수월봉 같은 그런 수성 화산들은 많이 있는데 네. 그 화산들은 보통 내륙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파도에 의한 직접적인 침식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화산학자들이 화산 분학을 연구하려면 이 속살을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 차기도는 제주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식 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단면 구조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월봉이라는 화산을 만든 화산 분화구가 네. 해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분화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아, 그러면 차기도와 수월봉 사이. 네. 수월봉은 우리가 흔히 제주도에서 어디 한림 쪽 그 한경면 고산이라고 한경면. 보시면 되는데 제주 원래 12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어딘지 모르겠네요. 제주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 모슬포항 밑에쯤 서쪽. 아, 서쪽. 네네. 아, 그쪽 부근에 차기도가 큰.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적 큰 섬인 거죠, 제주도에서는. 사실 큰 섬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거의 그 서귀포 쪽에는 뭐 범섬이나 섭섬 이런 섬들과 거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아, 그럼 거기에 있는 섬이니까 그 네. 수월봉하고 그 네. 차기도 서쪽에 있는 그 네. 사이 지형이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그렇죠. 그 수월봉과 거죠? 차기도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가 과거의 해저 분화구의 화구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해저 화산 분화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근데 해저 분화구는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과학자들이 해녀분들? 네, 맞습니다. 이 수월봉의 그 화산 재층을 발견한 다음에 예. 사실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분명 화산재는 맞은데 어딜 봐도 그 성산 일출봉 같은 분화구가 없는 거예요. 분화구가 있어야만 가운데서 폭발이 돼서 뭔가 그렇죠. 쌓였을 텐데. 예. 근데 이 수월봉 인근에 있는 이 고산리에 살고 있는 한 해녀 할머니께서 한 50년째 해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오래전부터 그 물질을 하시다가 그 분화구의 비슷한 흔적들을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수월봉이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화산학자들이 와서 할머니께 그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는 단순히 이제 보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요. 이 할머니가 또 지질공원 해설사로 그 활동을 하시는데 물속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 수중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해저 분화구 지형을 찍어서 그 자료를 또 화산학자한테 전달을 하면 화산학자들이 이 할머니의 그 영상을 보고서 해저 분화구를 연구하는 또 이런 또 아니 근데 해녀분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KBS에서도 가가지고 네. 다큐멘터리 제가 찍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 해설사로도 많이 그러니까 물질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해설사로 또 관광객들한테 그렇죠. 활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육상에 드러나 있는 화산 지형들은 뭐 공부를 하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해저 분화구는 사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생생하게 봤던 모습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제주도 가면은요 흔히 여기 화산 지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니죠 한라산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까운데 곳곳에 이렇게 화산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데요. 해녀분들만 가서 보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서귀포 쪽 가면은 잠수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것 좀 다니면 안 되나요? 차기도 쪽에도 이게 잠수함이 있기는 한데 그 제주도가 아무리 이제 그 서해안만큼은 아니지만 이 조수간만이 있기 때문에 또 잠수함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잠수함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호스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플라스틱 헬멧 같은 거 쓰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수월봉 일대가 제주도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 조류 변화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해녀 할머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당산봉 오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곳입니까? 네, 바로 그 차기도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은 그 차기도 앞에 있는 그 자군의 포구라는 곳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요. 바로 그 자군의 포구를 감싸고 있는 또 당산봉 오름이라는 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도 이 수월봉 어떻게 보면 수월봉의 원형이 이 당산봉 오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산봉 오름은 침식에서 깎여나가지가 않고 그 수성화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주도에는 이 오름을 단순히 그냥 뭐 소나 말을 방목하는 그런 최화지로만 둔 게 아니라 뭔가 신성기 여겼기 때문에 이 당산봉 오름이 또 당오름이라는 그런 또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한테 아주 또 성스러운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오름이라는 당자를 쓰는 거군요. 그래서 뭔가를 기원하거나 이런 제주도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지금 수성화산이라는 표현을 몇 번을 사용하셨는데 수성화산이 뭡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성산의 이출봉이나 수월봉이나 송악산 그리고 당산봉 오름 전부 수성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성 볼펜이랑 똑같습니다. 자, 마그마가 멘트를 듣고 올라오다가 우리 나쁘게 지하수나 물을 만나게 되면 이게 용암으로 변해서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부 폭발해 갖고 재가 돼 버립니다. 그 백두산이 그래서 천지가 무섭다. 그렇죠. 우리가 펄펄 끓는 기름이 끓는 후라이팬에다 물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산재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물기를 머구니까 좀 아무래도 축축하겠죠.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물과 반응했다고 해서 수성 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산재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물하고 반응해서 갑자기 폭발한 다음에 그 주변으로 화산재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그 아까 수월봉 말씀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상식보다는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유산 가치도 굉장히 높은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요. 요즘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문제 가지고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이 제2공항 건설을 앞두고 찬반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뭐 저희가 앞전 저희 코너에서도 그 언급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지대가 또 제주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구자, 성산, 곶자왈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서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또 그 제주도에 한 370개 정도의 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의 약 40~50%가 이쪽 동쪽에 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이 건설이 되면 오름도 사라지고 또 오름에 살던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거기에 살던 또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를 잃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불거지는 거죠. 근데 그쪽 공항이 이제 건설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오름 하나도 안 자른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사실 뭐 그러니까 원래는 오름이 이제 비행기가 선회하거나 안전하게 그 이착륙하는데 오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오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자르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본 계획할 때 그때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다시 막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고요. 근데 사실 오름보다도 더 문제는 사실 곶자왈입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곶자왈이라는 게
때문에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치알들이 사라지면은 제주도 지하수 수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솔직히 저는 그거 좀 최근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용암동굴이 걱정됐어요. 아, 사실 거기 만장굴도 되게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만장굴뿐만 아니라 그쪽 일대에 뭐 수백 개의 용암동굴들이 있는데 뭐 이번 공사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그 용암동굴도 이렇게 훼손이 된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근데 그게 비행기 활주로 닦으려면은 네. 밑에 용암동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다 다져야 되니까 그렇죠. 용암동굴이 다 사라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굴 천장이 얇기 때문에 네. 다 그거 뭐 다 폭파시켜서 다 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그걸 그렇죠.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 성산 쪽에 그렇게 큰 뭐 공항이 하나 더 들어서게 네. 되면은 환경에 파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넌센스인 것 같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의성이나 네. 제주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네. 이거에 네. 비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최소화할 것이냐 환경 파괴를 네. 네.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지금 뭐 그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주 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의들을 따져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좀 많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하나 예를 들자면 그 하와이 같은 경우가 하와이도 네. 제주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단순히 비교를 하면 제주도보다 한 16배 정도 크기가 큽니다. 근데 1년에 하와이에 들어오는 여행객 수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0만 명요? 네. 근데 하와이보다 16배 작은 제주도는 작년 기준으로 거의 1,6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 공항을 건설하는 이유가 네. 관광객을 4,100만 명까지인가 받기 위해서 네. 건설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그 하와이 같은 그렇게 수치로만 보면은 네. 이 제주도가 경제적 효과가 더 많아야 되는데 네. 사실 관광 흑자로 치워 보면은 하와이가 훨씬 많은 그런 관광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하와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이 들어와서 편히 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프라만 유지하다 보니까 뭐 많은 나라의 그런 부자들이 와서 장기간 머물면서 많은 비용을 쓰고 하니까 이 자연의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가가치를 얻어내는 거죠. 제주도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제주도를 가치 있는 섬으로 만들 것이냐. 네.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걸 고민하면서 공항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네.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제주도가 좋아지는 것이냐. 그럼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반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청취자 김미성님께서 차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참에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차기도를? 네,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자군의 포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군의 포구. 네, 자군의 포구. 예. 네, 바로 그 차기도 앞에 있는 조그만 포구인데 거기에 가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배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기도 그 유람선 그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검색을 하셔갖고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배를 타고 한 10분이면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아,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미리 예약 같은 건 인터넷 예약은 안 되고 전화 예약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건 굉장히 좋은 팁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예약하려고 시도를 하시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산봉 오름 잠깐 말씀을 이제 네. 했었는데 이 당산봉 오름에서 바라보는 이 밤바다가 굉장히 멋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일단 그 시야를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밤에 많이 가서 보는데요. 정말 별보다 달 보기가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 분들 기상특보 많으니까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이 좋은 날 관광 가시는 분들은 제주도 푸른 밤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기상특보 계속 그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